현재 저의 그 승률은 대개 99% 정도 되고요. 네. 피율이 한 1% 정도 그렇게. 오늘 시간 바로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입니다. 자, 단기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네. 사실 이게 좀 뭐 안 좋게 보시는 경향도 네, 한국 네. 사이트에 좀 아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좀 하락장에 좀 통할 수 있는지라 예. 그 다음에 또 단기 매매하기 좋은 장도 혹시 있을까요? 아, 예.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하락장에서도 통하고요. 네. 그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승률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승률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종목 회전율이나 계좌 회전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 4월에는 엄청나게 벌었다가 네. 12월에는 아주 11월, 12월에는 조금밖에 못 벌고 네. 이렇듯이 그 종목 회전율, 계좌 회전율이 뚝 떨어지면서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보니까 많이 벌 때하고 적게 벌 때하고 적게 벌 때하고 많이 벌 때 한 10% 정도 수준. 그렇지만은 결코 손해는 안 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매달 얼마 벌고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 연평균 수익률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더 넣을 때는 평생 얼마의 수익률을 거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단기 매매라고 하면 네, 사실 좀 도박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시선도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식과 도박의 차이는 좀 뭔지라 예. 그다음에 현재 승률은 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자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단기 매매의 핵심은 그 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률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도박이다, 이거는. 결국은 하면 할수록 미치는 상황이고, 승률이 70% 내지 80% 정도면은 이제 거의 그 투기에 가깝고, 80% 이상 돼야 승률이 최소한 투자 수준에 이르고,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보면 카지노에 가도 그쪽 회사, 카지노 업체가 이길 확률이 52%에서 65%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그 카지노는 따고 그렇죠. 개인은 잃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단기 매매도 승률이 높으면 그 계속 그 승률이 높은 사람은 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잃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손익비라고 있는데 손실 날 때 얼마하고 이익 날 때 얼마를 버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기 매매를 할 때.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손실이 아주 잦습니다. 잦은데 굉장히 짧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먹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보는, 소위 뼈골까지 먹는다. 그래서 손실이 볼 때의 손실 횟수가 10이다. 그러면 이익 횟수는 한 번이라도 적은 거, 이걸 다 모아도 이 한 번 먹은 게 워낙 크게 먹으니까 이거를 커버하는 그런 매매 기법도 있고요. 이런 거는 소위 그 유명한 알바트로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런 분이 선물 거래할 때 해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 뼈골까지 우려먹는다. 뭐 그런 수준으로 하시는 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손실額과 그 이익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소위 거의 비슷하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승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을 한번 먹을 때 100 먹고 이럴 때 100을 잃으면 돈 벌려면 승률이 최소한 80% 90% 이상 돼야지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 손실은 아주 그냥 극소화합니다. 손절을 거의 안 합니다. 전에는 손절을 제가 엄청 했지만 극소화하고 또 이익도 적게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손절을 한 번 하면은 이익은 10번 먹는 그런 행태로 바꿔가지고 그 저는 이제 그 승률하고 인내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저의 그 승률은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되게 99% 정도 되고요. 피율이 한 1% 정도 그렇게 되는 그냥 아까 인증 없이 이 말 들었으면 굉장히 불신 가득한 표정으로 봤을 텐데 완전히 불신 가득한 표정으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신뢰감이 좀 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차트 하나만으로 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지 의사결정을 하려면 하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차트라는 거는 결국 세력이
돈을 갖고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자기 세력이 돈을 갖고 자기의 그 예술 작품처럼 그림을 그려갖고 그 개미와 단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조 지표까지도 개미들이 선호하는 보조 지표까지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차트가 일단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차트를 놓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차트를 그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차트를 굉장히 경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트 속에 있는 숨은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차트를 더 공부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냥 볼 게 아니고 네. 그 항상 내가 세력이라면 이 차트를 그 어떻게 꾸며가야 되나? 어떻게 꾸며야 이 개미와 단타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차트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세력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차트를 볼 때 우리는 오늘 그러면 오늘의 봉만 봅니다. 근데 그 봉을 보지 말고 판 전체를 봐야 됩니다. 판. 이 전체 판을 봐갖고 오늘 봉이 이런 봉이 생겼지만 향후 앞으로 뭐 한 달 뒤, 뭐 1년 뒤에는 이 봉이 어떻게 펼쳐질 걸까를 자꾸 생각을 하고 연상을 해야 됩니다. 바둑들도 바둑을 몇 수 두면서 벌써 끝날 때 그 마무리까지 다 생각하면서 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차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력이 진입했냐, 이탈했냐를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차트에다가. 세력이 진짜 돈 넣었냐, 이거.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세력이 빠져나갔냐, 그거를 계속 차트에다 대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일단 그 차트 기본 조금 공부하고, 일단 돈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돈부터. 그때 뭐 왕창 집어넣고, 그때부터 뭐 하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한 주 거래 뭐 이렇게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숙달 통달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야지 그냥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차트 갖고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실력을 차트를 타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자님이 이런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9년 동안 차트 500만 개를 판도 가졌고 지금도 하루에 1000개 이상 차트를 보고 9년 동안 실매매 건수가 5만 건 이상의 하루 최대 매매 건수가 191건 정도 되던데 하루 차트를 1000개 이상 보시는데 차트 한 개당 1초 만에 보시는데 네, 1초 만에. 그거는 그 어떻게 1초 만에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숙달 통달 된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포인트가 세력이 진입했냐 이탈했냐 위주로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보시는 거 저희가 옆에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볼 수는 설명하시면서 해야 되니까 1초는 좀 심한 것 같고 한 10초 한 종목 다 10초만 해도 저는 충분히 빠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1번에 이제 전체 추가 그러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다시 61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상종가 오늘 치고 맞네요, 오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상종가 나온 거 일단 쭉 지우고요. 뭐 볼 필요도 없으니까. 상한가 안 지우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크라운 혜태제거다. 그럼 딱 보면 얘는 제가 보는 게 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크라운 제가는 4만 원까지 가던 게 거의 4분의 1 토막 났네요. 12,000원까지 갔다가 많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장대 양봉이 생겼죠. 이런 거는 이제 놔두고 살려놓고 삼화전자 얘도 이제 엄청나게 그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이제 주로 제가 처음에는 600일로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일로 보는데 그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된 종목 위주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삼화전자를 보면 고점에서 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상한가를 쳤더라도 얘는 바로 지웁니다. 바로 지워요. 바로 지우고 이 하이로닉도 얘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얘도 보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크라운 문제가 여기 우선주 같은 애. 얘도 바이오 리더스.
얘는 밑에서 좀 도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이로닉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싹 해서 한꺼번에 싹 지웁니다. 또 코아스, 얘는 밑에서 도는 것 같죠? 그럼 놔두고 크라운 제가 얘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 같아서. 여기 또 보면 얘도 이제 오늘 크라운 제가가 뭐 많이 관련주가 있는데 또 바닥에서 돌잖아요. 네. 여기 쌍바닥 있고 네네. 이런 건 놔두고 대웅제약 제약. 근데 얘는 여기서 도는 것 같은데 여기 제 책에 나오는 쌍봉 다중봉에 걸리잖아요.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바로 지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바로 지운다. 이렇게 여기도 뭐 바로 지우고. 대웅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소위 산중턱에 걸렸다 그래갖고 이게 올라가다가 완전 바닥으로 안 내려오고 이 중간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지우고 또 옵트론텍 얘도 와있지만 여기에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으니까 지우고 금양 얘도 높으니까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얘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된 거 아니니까 지우고 국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생기면서 올라오니까 얘는 살리고 인버스 뭐 이런 거 삼성 인버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니까 바로 지우고 또 얘도 높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지우죠. SV는 바닥에서 도니까 살려요. 메타랩스 얘는 여기에 이제 다중봉에 걸리니까 얘는 또 바로 지우고. 네. 또 여기 LG 노텍 얘도 높잖아요. 무조건 지우고. 얘도 여기 다중봉에 걸리니까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진테크 이것도 높으니까 지우고. LG 네트워크스 이거는 이제 밑에서 도는 것 같으니까 냅두고. 이제 1차 선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얘도 뭐 높고 코이즈 얘도 높고 현대바이오 얘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쭉 한꺼번에 지우고 뭐 우양 얘는 장대 음봉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거 지우고 치로셀 얘도 뭐 우에 장애물이 많고 그리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살리고 얘도 뭐 다중봉이 생기니까 지우고 포인트 모바일도 도는 것 같으니까 살리고 뭐 네. MC넥스 얘는 지우고 뭐 자비스 이런 거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쭉 하다 보면 네. 제가 200개를 고르는데 1차 고르는데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른 거죠. 보자마자 그냥 딱 판단이 쓰죠. 네. 그럼 1차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 다음 2차는 뭔데요, 그러면? 2차는 이제 여기 고르고 나면 네.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남아요. 200개 정도에서.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더 이제 엄선을 하는 거죠. 네. 더- 그럼 추린 거에서 지금 네. 그래도 5개, 7개 정도 추렸을 텐데 네. 그 중에서 2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이 좀 뭐가 있는지 차트 보면서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LIS 이런 종목은 네. 보면은 얘는 월봉을 보면 이 완전히 바닥이죠. 네. 벌써 2014년에도 바닥이 있고 작년에도 바닥을 2번이나 찍고 올해 여기 탁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제가 찾던 저점에서 도는 네. 그런 주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걸 딛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200일로 살짝 보면은 이때 거래량이 이때 생긴 이 모든 거래량보다 높으면서 지금 거의 180만 주나 발생했잖아요. 네. 발생했고 여기에 생긴 요 내리막 거를 딛고 올라서는 이런 형태거든요. 네. 완전히 도는 형태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때 거래량이 무려 400만 주가 발생했는데 이때 거래한 사람이 이 세력 진입한 세력이 다 못 털었어요. 네. 다 못 털고 여기까지 이제 시장이 작년 하반기 안 좋으니까 흘러내리다가 네. 이제 1월 달에 다시 올려야 되겠다고 맘먹고 슬슬 들어오고 있는 초입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국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보도 보면은 이때 이제 이걸 600일로 보면 크게 이제 스페이스를 보면 이게 6,650원 하던 게 지금 1,000원 가까이 가다가 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때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뭐 명맥만 유지하다가 오늘 이걸 200일로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오늘 무려 2,300만 주나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은 그죠? 쫙 밑에 바닥이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깔렸지 않습니까? 네. 이 바닥을 딛고 얘가 이제 오늘 2,300만 주라는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아마 입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이 등장을 알리는 신호다. 이거는 바로 황금알을 낳는 황금거위다. 시장에 암호고 신호고 단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괜찮은 종목 두 개를 예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거기까지 딱 되면 네. 그 다음에 단계가 또 더 있는 거 아니면 이 정도 확인했으면 사는 건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인 관심 종목으로 옮깁니다. 네네. 옮기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종목을 4분의 1로 해서 사니까 네. 모두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의 개수를 굳이 나누자면 40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40개가 다 투자됐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종목이 발생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이 있어야지 사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그러니까는 하나가 팔려야 또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원바이원으로. 그래서 그거가 팔릴 때까지 그거를 관심 종목에 보관하고 있다가 네. 뭐가 하나 팔리면 그 관심 종목 중에서 계속 요거를 모아두고 있다가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종목 추가하고 삭제하고 관련 작업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계속 그 관심 종목을 보면서 쓸만한 거는 남겨두고 쓸모없는 건 또 지우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책에서 그런 문장이 있던데 좋은 종목이 뭐 하루에 한 개 이상 꾸준히 나온다. 네네. 오늘 보시다시피 네. 한 몇십 개 보지도 않았는데 예, 벌써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쓸만한 게 한 2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좋은 종목은 거의 매일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보통 1개 내지 5개 정도 나오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목을 팔아야 새로 살 수가 있는데, 예? 팔질 못하고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흘려보내고 있죠. 그래서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리고 일반 개미들도 조금만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그 종목을 저처럼 선정할 수 있는 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2단계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뭐 종목 매수 기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종목 매수 기준이 딱 단 하나만 있습니다. 단 하나요? 단 하나요. 매수할 때 뭐냐 그러면 소위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물려도 살아남는. 예, 물려도 다시 이래서 물려도 얘가 10% 내려갔다. 그래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만 들어가는 것을. 그런 종목이 뭔데요? 그런 종목은 결국 이 세력이 큰 돈을 넣은 종목이죠. 여러 가지 아까 지금도 나와있지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세력이 가장 큰 돈을 많이 넣는 종목. 그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대형주, 소형주, 가치주, 뭐 급등주, 테마주, 시장 주도주, 시장 지수 대비보다 강한 종목, 정배열 종목, 뭐 별별 종목 다 시험을 해봤거든요. 5만 건 이상 거래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세력이 이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종목의 부류 중에서도 세력이 돈을 넣은 종목,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실패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면 세력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결코 손해를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큰 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어서 손해를 안 벌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의 돈을 넣은 주식은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요. 일단 세력이 뭐 몇백억 몇천억을 넣었으니까 이게 커다란 담보예요. 보험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또 안전해요.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주 10년 전에 샀다고 치면 10년 전 가격보다 못한 가격도 지금 있는데 회전율이 아주 10년에 한 번 돌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지만 바로바로 또 날아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회전율도 높고 또 수익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하나의 기준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세력이 큰 돈을 넣은 종목. 이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럼 세력이 돈을 넣었는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세력이 누군가부터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 또 큰손 슈퍼개미
슈퍼겜이라 지난번에 왜 어떤 날 뜬금없이 NC소프트가 상한가 친 날도 있죠. 네네네. 그게 한 사람이 4천억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 사람이 넣은 게 아니고 네. 그렇듯이 뭐 요새 슈퍼겜이도 아주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초단타와 단타, 군단. 여기는 소위 메뚜기 떼처럼 몰려다닙니다. 뭐 어디가 돈이 된다 그러면 와라 갔다가 뭐 이 메뚜기 떼처럼 그 몰려다니는데 그 아프리카 메뚜기 떼 우리 가끔 뉴스 보면 그게 이제 그 창궐할 때는 하늘을 덮어갖고 하늘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떼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군단이 돼서 그 세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메뚜기 떼들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 올라갈 게 10% 올라가고 10% 올라갈 게 20%도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그럼 어떻게 돈을 넣냐, 그걸 확인하냐. 그거는 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느냐. 그것만 보고 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어도 고점, 고가에서의 장대 양봉은 발생한 거는 아까 제가 보자마자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한 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세력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죠. 예, 높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고점일 때 장대 양봉은 내가 물릴 수 있지만 저점일 때 장대 양봉은 물릴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를 더 좋아하신다. 그렇죠. 예.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 이게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 시간에처럼 그 물려갖고 고점에서 물려갖고 계속 내려오면 이게 다시 만약에 최고점에서 물렸다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점은 제가 그렇게 고점에만 진입하다가 하루에 5억 4천만 원 하게 돼서 저는 아주 고점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그럼 세력의 강점과 약점 뭐라 좀 보세요. 세력은 누구보다도 이제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정보력이 뛰어나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자금력이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은 인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세력이 뭐를 털려면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세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100원에 평균적으로 샀다. 그럼 이걸 털려면 최소한 150원, 200원 가야지 이거를 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털려면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개미와 그 단타, 초단타를 꼬실 좋은 호재가 발생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런 재료를 스스로 만들어내든지. 예? 그래서 세력은 인내력에 진짜 개인을 상장을 초월하게 하게끔 아주 인내력이 대단합니다. 대개 개인들이 그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죠. 그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세력의 그 약점을 보면 그렇다고 뭐 세력이 뭐 다 좋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예. 약점 중에서도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그 보유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 물량이 뭐 수백억, 수천억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움직이면은 그 행동이 드러나고 둔하고 쉽게 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 물량이 많다는 거고 또한 세력은 종목 분산이 안 되죠. 저는 아까 10개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세력은 한 번 들어가면 한 종목에 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종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한두 종목밖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종목 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같이 계좌를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명목적으로는 뭐 100개, 200개 분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통째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번 뭐 작업에서 내가 얼마를 남겼다. 이렇게 하려면 통째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력은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분할 매도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분할 이익 실현. 우리는 이제 40번에 나눠서 사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나눠서 팔 수도 있고 그 부분 이익 실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큰 이익이 되는데 세력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번에 1,000억을 넣었는데 100억 남았어. 근데 200억을 아직 자금을 회수를 못했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200억 계속 물려 있으면 200억 이거 못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억짜리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짧게 이익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저는 이제 매입 가격에 한 10% 정도 플러스가 되면 파는데 세력은 그게 안 되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한 그 바닥 대비
50%나 100% 오른 정도 돼야 단타나 개미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라가려면은 짧게 이익을 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살짝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세력이 좀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생각하세요?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네. 뭐겠습니까?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우리가 날로 먹고 빠지는 거야? 우리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물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NC소프트에 어떤 개인이 4천억 넣었어요.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 4천억 못 빼면 네. 이 돈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리는 거고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게 부분 철수하는 겁니다. 이 4천억을 넣었는데 2천억밖에 못 뺐어. 네. 그러면 2천억 계속 물려 있잖아요. 금액 단위가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물리고 부분 철수 밖에 못한 거 이거를 굉장히 그 세력이 무서워하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그 개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목도 10개로 저는 이제 10개로 나눠서 사고 그리고 한 종목도 혹시 세력이 뭐 이렇게 뭐 개미 털기로 해갖고 막 가격을 하락시킬까봐 네 번에 나눠서 하고 또 계좌도 4개로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겁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아가지고 네. 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50%나 100% 올라가야 팔 수가 있는데 네. 나는 10%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 털기 전에 미리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좋은 종목 살 게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미리 빨리 짧게 이익을 보고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가 돌면서 네. 계속해서 분할로 이익을 실현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티끌모아 태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기한이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들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자금, 그렇죠. 네. 전세자금 빼줄 거 뭐 이런 거로 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세력한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한이 있는 자금으로 하면은 안 되고 마지막으로 뭐랄까 세력이 사실은 더 급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NC제프도 4천억을 넣었는데 이걸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내가 그렇죠, 이거 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세력이 더 급하니까는 개미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시야를 넓고 크고 길게 가져서 이달에 얼마 벌었어 오늘 얼마 벌었어 그렇게 비록 단기 매매지만 수익이지만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이익을 전체로 월 단위로 얼마 벌었냐 연간으로 얼마 벌었냐 평생 얼마 벌었냐 그런 시야를 가지면 네. 인내에서도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